1.7 변압기 용량 선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변압기의 용량 설명. 자, 여기서도 한번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보고 어떤 질문이 있나 한번 보죠. 자, 기본 설계는 부하가 불분명하다. 변압기 용량을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 건데 기본 설계에서는 불분명하니까 어떤 방법을 써요? 네? 표준 부하법, 표준 부하 밀도를 가진 거를 우리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변압기 용량 산정하는 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리고 수용률, 부등률 이런 거 적용하는 것도 배웠었고, 그럼 실시 설계에서는 실제 부하를 가지고 이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면 된다. 근데 변압기 용량을 결정을 하려면 여기 열적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어떤 이런 부하의 집계만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딱 선정을 해놓지 않고 부하 집계를 하니까 1000kVA더라. 이게 가장 기본이긴 하죠. 부하 집계에 의한 변압기 용량 산정 1000kVA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한번 공부해 봐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 부하 집계가 1000kVA 좋다. 그래, 기본적인 거.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1000kVA로 할 거냐 아니면 이 1000kVA 말고 높여줄 거냐 또는 분할을 해서 낮춰줄 거냐 이런 조건들을 한번 공부해보자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변압기 용량 선정을 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 고려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것도 외웠어요. 항목은 당연히 외웠죠. 저는 부배전, 온, 단단벨 이렇게 해가지고 부하조사, 전압 강화, 전압 변동 이렇게 배전에 따른 변압기의 어떤 분리 이런 것들 했는데 그거 이따가 한번 보시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 개요에 대한 내용하고요. 변압기 용량의 표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변압기 용량 P는 단위가 kVA잖아요. 그죠? kVA이고 얘는 V하이고 그때 전압하고 그때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어떤 용량이 이제 결정이 되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전격 전류의 한도는 무엇으로 결정하는가라고 했는데 이 전격 전류의 한도는 열에 의한 한도로 결정을 했었죠. 아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전격 전류 한도는 과연 절연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고, 또 절연을 잘해놔도 전격 전류를 높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냉각을 잘해도 이 전격 전류를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냉각을 잘하면 또 용량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설계할 때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이 변압기 용량 P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원리적인 사항과 또 어쩔 수 없이 좀 분리를 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용량을 키운다거나 이런 상황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네. 수용률, 부동률의 적용. 네. 어디에서요? 여기. 용량 결정할 때 그것도 하나의 팩터인 거죠. 그거는 뭐냐면 부하 집계에 의해서 용량을 결정을 할 때, 그죠? 이 부하 집계를 쫙 했는데 여기에 모든 부하를 다 집계를 했을 테니까 모든 부하가 다 동시에 돌아가지 않는 정도가 수용률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용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용률, 부등률에 대한 팩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걔가 엄청나게 주요 항목인 건 아닌 거예요. 걔는 부하 용량의 집계에 의해서 변압기 용량을 산출할 때 중요한 요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은 부하 용량 플러스 또 다른 어떤 팩터들이 있느냐라는 거를 한번 같이 보자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변압기 TR의 용량은 부하의 집계가 어떤 킬로와트로 집계가 돼 있다. 그러면 입력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뭘 해줍니까? 효율 넣어주고 역률 넣어주고, 역률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수용률 넣어줄 겁니다. 수용률 넣어줄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부하군이라든지 확실한 부등률, 그 다음에 주변압기, 여기는 서브 변압기고 주변압기 있다. 그래서 변압기 군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주변압기의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팩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부등률이다라는 건 배웠었고요. 지난 시간에. 근데 여기에 또 실제로 이제 여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장내의
증가가 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변압기 용량을 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부하집계고 기본 실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 하는 대로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사로서 그럼 이렇게만 해놓으면 끝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팩터가 이거 외에 다른 것들도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자, 첫 번째가 아직 아니네요. 용량 선정의 뭐 요인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부하의 요인, 부하에 따른 요인, 어디 부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 변압기 설치 환경, 이거는 온도에 따라서 변압기 용량을 내가 조금 더 키워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변압기 용량이라는 것이 30도씨 또는 25도씨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내 주위 환경이 그거보다 높으면 안 되니까, 더 높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변압기 사용 방법의 요인, 얘를 뭐 단독 운전할 거냐, 예비로 둘 거냐, 또는 부하율을 2분의 1만 해놓고 뭐 상용 예비로, 그대로 상용으로 쓰다가 하나를 예비로 쓰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변압기 용량을 좀 키워놔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풀부하를 걸게끔 변압기 용량을 산정한다, 이렇게 변압기 용량을 작게 하겠다. 그런 거에 따른 요인, 그 다음에 어떤 뭐 다른 환경 요인, 전격사항 구조, 그 다음에 뭐 전압 범위, 이런 거는 뭐 특별한 요인은 아니네요. 4번은 이런 요인이 있다라는 거고, 자 이거에 대해서 뭐 기본 사항에다가 써줘도 좋지만 이것 말고요, 뒤에 나오는 가지수를 탁 외워가지고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인 거예요. 아까 여기 있는 게 다시 여기 풀어져 있는 겁니다. 풀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하 조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부하에 따른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겠다. 용량에 대한 요인이다. 검토사항이다. 그 다음에 배전 방식과 변압기 대수, 전압 변동과 강화, 주위 온도,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단락 보호 방식을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변압기 용량도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변압기 용량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부하의 밸런스, 삼상 변압기를 선정을 할 때 단상 부하를 한쪽에다 많이 걸면 삼상 300kVA는 단상 몇 kVA를 걸 수 있는 변압기예요. 단상 100kVA를 걸 수 있는 변압기거든요. 삼상 300kVA 변압기는 단상 100kVA를 걸 수 있는 변압기예요. 근데 단상에다가 막 한쪽에다가만 막 300 걸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쪽에다가만 걸면 안 된다. 밸런스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기타 사항에서는, 특히 기타 사항에서는 고조파가 있으면 변압기 용량을 키워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 부하가 1000이어도 변압기 용량을 1500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 라는 걸 한번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항목도 쫙 알아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이해해서 다 쓰셔야 돼요. 자, 부하조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앞쪽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그냥 부하 밀도에 의한 산정이다. 기본 설계 시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하 밀도에 의해서 산정한다. 그럼 부하 밀도에 의한 거는 어떤 부하 밀도에 의한 거죠? 어떤 건물에 따라서, 그죠?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암기한 게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제일 낮은 거 표에서 주택,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건축물, 그 다음에 호텔, 병원, 좋아요. 백화점, 전산센터, 연구소, 그래서 60, 70, 공공건축물은 100, 공공.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그래서 알려드렸잖아요. 자, 그게 부하 밀도에 의한 거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부하 밀도에 의해서 가는 방법, 여기 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때는 집계에 의해서 간다. 모든 부하를 다 집계해가지고 선정을 한다. 근데 집계해서 할 때는 공식이 이렇다는 거죠. 부하 집계 전체 입력 부하량, 출력으로 집계를 했으면 반드시 입력으로 환산을 하고, 수용률 팩터를 반드시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입력 부하 용량을 산정을 한다라는 거죠. 공동주택은 기본 설계든 실시 설계든 얘는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뭐가 들어가는지 실부하를 다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3kg가 원칙, 그 다음에 10헵에 증가할 때마다 0.5씩 증가하는 거. 전자나 주택에서는 7kg가 원칙인데 면적으로 따지려면 60이라는 게 표준 부하 밀도예요. 주택이니까 주택이 60이잖아요. 60에다가 바닥 면적하고 전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4kg를 더 해주는 겁니다. 전전화 주택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전 방식과 변압기 대수의 검토에 의해서, 배전 방식이니까 변압기 대수의 검토에 의해서 변압기 용량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1000kV인데 1000kV를 달았으면 변압기 용량이 1000. 근데 내가 변압기 뱅크 방식을 투뱅크로 할 거야. 그리고 이 부하에다 줄 거야. 그럼 몇 킬로짜리 변압기가 되는 거예요? 500kg, 500kg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 선정을 하는데 부하 집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 부하 집계가 얼마가 나왔지만 뱅크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투뱅크로 하면 2분의 1로, 3뱅크로 하면 3분의 1로, 3뱅크로 하면 3분의 1로 하는 거죠. 이 부하, 전체 부하가 1000이니까. 근데 이렇게 3뱅크로 했을 때 이걸 스폰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변압기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스폰 네트워크 그 TR의 용량 선정은 어떻게 돼요? 부하의 집계 에다가 TR의 수량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에 가부하율이 들어가죠. 가부하율 얼마 들어갑니까? 130%? 네. 이렇게 해서 가부하율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변압기 용량을 산정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변압기 용량을 지금 결정하는데 어떤 하나의 변수다라는 거예요, 변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 책에는 한 대에 의한, 두 대에 의한, 세 대에 의한 이렇게만 해놨는데 내가 막 만들 수 있어요. 한 대일 때, 한 대일 때 1000kg인 게 두 대일 때, 500, 500으로 해서 1000으로 갈 수 있다. 근데 나 여기다 예비를 두겠다. 예. 그러니까 예비를 두겠다. 고장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보겠다. 그래서 얘를 투뱅크지만 상용 예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용량을 1000으로 해야지 되는 거죠. 네, 1000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상용 예비를 이렇게 두겠다가 아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상용인데 상용인데 그래도 나 하나가 고장나면 쓰겠다. 그럼 둘 다 1000을 가지고 부하율 50%만 걸고 쓰는 거죠. 50%만 걸고 쓰면서 이제 고장이 났을 때,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나머지 걸로 할 수 있는 용량으로 가겠다. 그러면 부하 집계가 1000인데 변압기 1000 해가지고 50%만 걸고 쓰는 거예요. 500씩 쓰다가 하나 고장 나면. 또 이런 방법. 또 3뱅크이지만 3분의 1로 다 거는 게 아니고 부하 전체가 1000kV에 3뱅크면 3분의 1로 거면 극단적으로 333, 333, 333으로 걸어야 되겠죠? 3분의 1씩. 근데 3뱅크지만 나 여기를 상용으로 하고 얘를 예비로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얘를 또 상용으로 하겠다. 그러면 얘가 500이면 되고요. 얘가 500이면 되고 상용으로 쓰다가 하나가 죽었을 때 여기 예비 500을 가지고 이쪽으로 샥 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고장나면 이쪽으로 샥 주면 되는 거고.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상용, 예비, 상용으로 나 구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얼마든지 이거 적용 가능한 구성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 방법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될 수 있다? 변압기 용량이 줄어들고 합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들이고 전부 다. 자, 그리고 전압 변동과 전압 강화 봅니다. 이제 부하 집계를 했더니 1000kVA예요. 그죠? 여기에 1000kVA 안에 대용량 기동 부하가 있었어요. 여기 대용량 기동하는 모터가 되겠죠. 모터가. 이런 게 모터가 슉 기동을 했더니 여기에 하나의 변압기로 한번 볼게요.
여기 하나의 변압기, 이렇게 뭐 1000kV가 걸려 있는데, 모터가 슉 기동을 했더니, 여기 기동 전류가 흘러요. 몇 배가 흘러요? 6배, 직입 기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배의 전류가 흘렀어요. 그러면 이게 변압기에 임피던스가 있고, 전류가 원래 전격 전류만 흐를 때 얘가 한 6% 정도 전압가가 생겼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6%짜리니까. 근데 전격 전류만 쑥 쓰면 6% 정도 항상 생기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탭에서 맞춰줘도 충분히 380V 유지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탭에서 내가 전격을 썼더니 얘가 좀 줄어들었네? 370이 계속 뭔가 유지가 되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죽인 다음에 탭을 딱 조정해가지고 여기 2차 측 전압을 좀 올려놓으면 그건 딱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여기 이제 임피던스 때문에 전압강화 일반적으로 생기는 거는 탭으로 유지를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대용량 전동기가 기동을 했다가 안 했다가 기동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랬을 때, 특히 기동을 할 때 기동 전류의 6배의 전류가 이렇게 공급이 될 거란 말입니다.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여기에 변압기 임피던스 때문에 여기 전류가 기동 전류가 흐르면 기동 전류를 스타팅, 단락 전류는 아니고 기동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이거에 의해서 전압가가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전압이 뚝 떨어져요. 기동을 할 때. 뚝뚝뚝 떨어지니까 기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떨어져서 안 되겠다. 변압기 임피던스를 작게 해야 되겠다. 그 변압기 임피던스를 작게 하려고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작은 변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5%짜리, 4%짜리, 2%짜리. 근데 이렇게 하려면 특수 변압기를 주문 제작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돈이 비싸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표준 변압기 6%짜리를 임피던스를 작게 하는 방법은 용량을 큰 변압기를 설치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1000kV짜리를 설치를 하면 됐는데 전압 변동률 검토를 해가지고 얘를 1500짜리로 하자. 그냥 얘가 전격 부하는 1000이지만 기동할 때 변동률을 줄이기 위해서 1500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전압 변동에 의한 변압기 용량의 계산 방법입니다. 고려할 대상인 거고, 그래서 전압 변동 TR의 용량은 전압 변동을 몇 %로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15%로 줄이기 위해서 또는 10%로 줄이기 위해서, 기동할 때 15%만 줄이자, 10%만 줄이자 할 때 퍼센트 R분의 곱하기 P 더하기 퍼센트 X분의 Q라는 수식을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좀 재검토를 해보자. 부하직계에서 1000이 나왔는데 과연 10%의 전압 변동만 생길 때 변압기 용량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용량 기동이, 여기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500kW짜리의 모터가 있었다. 500kW 너무 큽니까? 100으로 한번 해볼까요? 100kW의 모터가 있었다. 얘가 기동은 직입기동이다. 그럼 6배의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동시의 역률, 기동시 역률이 0.2였다. 기동시의 역률이. 그러면 이거 기동할 때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빼낼 수가 있어요. 이게 100kW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전력인데, 여기에 100kW에다가 6배에 대한 전력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0kW 앞에 6개면 600kg나 걸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성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성분을 좀 나눠봐야 된다. 그래서 이 6배를 그냥 해버리면 안 되고 100kW에 일반적으로 100kW가 있을 때 kVA로 환산해 줄 수 있잖아요. 여기에 효율 넣고 코사인 세타를 일반적일 때 0.8이다. 이랬을 때 요거 넣어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동시 전력 있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0.2를 하면, 코사인 세타를 하면 뭐가 구해져요? 유효전력이, 기동시의 유효전력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요 값에다가 곱하기 6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인 세타를 넣으면 기동시 무효전력이 구해져요. 기동시 유효전력이 여기로 들어가고
기동시 무효 전력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전압 변동률을 좌지우지하는 R과 X이기 때문에 이 R과 X 값은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나오는 퍼센트 R 값하고 퍼센트 X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 값을 여기다 놓고 요 값을 주어지면 이렇게 놓고 퍼센트 임피던스만 주어지면 사실 퍼센트 임피던스만 주어졌을 때 그걸 퍼센트 X라고 다 왜냐하면 R보다 X가 크니까 X라고 놓고 Q만 놔도 비슷한 수식이 될 거다라는 건데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주어지고 여기 변압기에 R 값하고 X 값의 비율이 몇 프로인지가 주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퍼센트 R, 퍼센트 X로 나눠가지고 계산 수식에 제대로 넣어서 계산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2000kV가 나오더라. 10%로 줄이기 위해서. 나는 15%까지만 할래 그냥. 그래서 했더니 1500kg가 나오더라. 그러면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변압기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전압 변동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압 강화보다는 전압 변동이 지금 변압기 용량 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속 계산 문제에 나오는 거고 의미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변동이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에 결정된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 선정할 때 매우 중요한 팩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책에는 여기 이런 소식도 있네요. 전압의 강하는 I R 코사인 세타, I X 사인 세타라는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 전압 강화가 전류가 기동 전류에서 많이 흐르면 갑자기 많이 생기고 기동 전류가 이제 없어지면 다시 돌아오고 이래서 전압 변동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해요, 안 해요? 실무에서 당연히 합니다. 이거 고려해야 됩니다. 주위 온도와 발열량 파악. 자, 주위 온도가 낮아지면 주위 온도가 기준 온도보다 1도씨 낮아지면 1도씨 낮아질 때마다 변압기의 용량을 0.8%, 약 1%, 0.8% 과부할 수 있다. 또 1도씨 높아지면 2% 정도 못 쓴다. 좋습니다. 그런 게 용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위 온도와 발열량의 파악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죠. 용량 선정을 할 때. 우리는 실무에서는 항상 3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거에 의해서 변압기 용량을 막 좌지우지 하지는 않죠. 실제로. 하지만 이론에서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락보호 방식. 단락보호 방식은 내가 이제 변압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5000kV에 퍼센트 임피던스 6%를 설치를 했네요. 이렇게 했는데 단락전류가 너무 크더라. 그래서 단락전류 억제 대책을 세워야겠다. 단락전류 억제 대책 중에 다른 거 리액터를 단다든지 또 승합을 한다든지 이런 많은 억제 대책들이 있는데 그 억제 대책 중에 얘가 너무 단락전류가 크니까 여기에 2차 측에 얘를 어떻게 해다? 분할하자. 계통을 분할하자. 변압기를 분할하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분할하면 원뱅크가 투뱅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 이제 또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단락 전류에 대한 이론이 쭉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용량 선정에 관련된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단락 전류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 이 단락 전류가 너무 크니 억제 대책을 고려해야 되고 억제 대책에서 주변압기 용량의 분할이라는 게 있으니 분할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추정과 차단기 선정. 단락 전류의 추정과 차단. 이번에는 단락 전류는 추정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 IN으로 추정을 했고 추정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분할하고 그런 거 말고 나 이제 분할은 안 할 거야. 이 단락 전류 그냥 그대로 감당하게끔 쓸 거야. 그 정도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단기를 선정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변압기 2차 측에 ACB 그림으로 할까요? 이렇게 ACB를 선정하려고 했더니 ACB가 카talog 찾아봐도 85카밖에 없더라. 내가 단락전류 계산을 했는데 85카가 이하가 됐으면 선정해도 돼요. 근데
85카 이상이 돼버렸네? 그러면 선정을 못하는 거예요. 2차 단기를. 그죠? 그러면 2차 단기 생산이 안 되는 어떤 차단기를 갖다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도저히 이 변압기 용량을 5000kVA로 유지할 수 없겠다. 그러면 이 변압기를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줄여야 됩니다. 줄이려면 또 뱅크를 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요 위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항목만 좀 다르게 나타낸 거고,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감당할 수 없는 변압기의 용량이라면 변압기를 또 분리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가 단락전류 추정과 차단기 선정에 대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뭐 단락전류 선정 순서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단락전류의 선정 순서도 있고 뭐 차단기의 선정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차단기의 선정, 이 IS가 너무 크니까 차단기가 전격 차단기를 못 찾겠더라. 그러니까 변압기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용량을 줄여야 된다. 분할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차단기의 차단 전류 선정을 할 때는 요 조수식에 의해서 하지만 여기 말을 보면 비대칭 계수를 고려한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수식으로 나타낸 차단기의 단락 전류는 어떤 전류라고요? 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계산해낸, 그쵸, 대칭 단락 전류예요. 얘는 대칭 단락 전류. 여기 한참 사이클 간 다음에 처음에 단락 전류가 어떤 계통의 R분의 X 값에 의해서 또 차단된 시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런 비대칭분이 좀 생기고 대칭적으로 쭉 이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내가 수계산한 거는 대칭 단락 전류다. 근데 차단기가 여기에서 트립을 해야 돼요. 어떤 직류분이 요만큼 있는 여기에서 차단기가 트립해야 되면 요 시간대에 비대칭 분이 있잖아요. 이 직류분만큼 큰 전류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차단기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단기의 선정은 요때 단락전류, 대칭 단락전류를 넣었다면 루트 3 곱하기 VMIS가 차단기의 차단 MV인데 차단 용량인데 여기에 비대칭 단락전류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차단기를 더 높은 전격의 차단기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비대칭분을 고려를 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삼상 단락과 같은 평형 고장은 드물고 일선 지락과 같은 불평형 고장의 비대칭 단락과 주류를 이룬다. 이 얘기는 좀 여기 전체적인 맥락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선 지락과 같은 게 주류를 이루긴 하지만 우리가 차단기의 단락 용량을 선정을 할 때는 가장 악조건의 전류가 흐르는 어떤 삼상 단락 전류를 가지고 고려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평형으로 계산이 됐으니 걔보다 더 악조건인 비대칭분이 포함된 것까지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들을 좀 안 쳤어요. 여기에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론들이 좋은 내용들이 좋은 이론들이지만 지금은 키포인트가 뭐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까? 변압기 용량 선정에 키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하의 밸런스, 부하의 불평형률은 뭐 기준이 뭐 단상일 때 40이고 삼상일 때 30이고 다 알죠. 이런 것보다 부하의 불평형률이 왜 변압기에 용량에 영향을 미치느냐. 변압기를 예를 들어서 Y결선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상의 변압기를 Y결선을 이렇게 해놓고 뽑아냈는데 삼상 사선이 가는데 단상을 썼어요. 이게 300km입니다. 300km. 300kVA. A짜리 변압기인데 단상 변압기를 여기에 단상 부하 220V 짜리겠죠? 뭐 이런 조명부하 전열부하 이거를 얼마까지 여기 걸 수 있냐? 100kVA까지만 걸 수 있어요. 이게 100kg짜리거든요. 100kg, 100kg, 100kg를 합쳐놓은 게 300이니까. 자, 여기에도 단상 부하를 100kVA까지만 걸 수 있어요. 여기에도 단상 부하를 100kVA까지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을 정확히 맞췄을 때 300kVA를 걸 수 있는 변압기인 거예요. 아니면 3상짜리라면 300을 걸든가. 근데 여기 평형이 깨져가지고 지금 40%든 30%든 평형이 깨져가지고 여기에 한쪽에 뭔가 많은 부하가 걸렸어요. 만약에 120kVA가 R상에 걸리고 Rn상에 나머지는 좀 작게 걸렸다. 그러면 이 변압기가 어떻게 됩니까?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삼상 변압기에
R상의 권선이 과부하가 돼서 이제 못 견디는 겁니다. 얘만 고장나도 얘 어떻게 된다고요? 다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의 밸런스가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부하의 밸런스가 정확히 맞지 않는다면 300kV짜리 선정을 했는데 내가 부하 전체가 300이에요. 단상 부하 300. 근데 부하의 밸런스가 정확히 맞지 않는다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내가 부하를 집계를 쭉 해보는 거예요. R상에 걸리는 부하, S상에 걸리는 부하, T상에 걸리는 부하를 쭉 해가지고 얘는 R상하고 접속하고 이쪽 부하, 뭐 이쪽 부하는 S상에 접속하고 분전반에 다 있잖아요. 여기 부하는 T상에 접속하고 이렇게 접속해 놓은 게 쭉쭉쭉쭉쭉쭉 집계를 해가지고 R상에만 쭉 집계, S상만 다 집계, T상에만 다 집계, 이게 집계를 해가지고 여기에 부하가 100kg가 안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상에. 그러면 300kg를 써도 되고 100kg가 넘어버리면 이제 450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을 맞추든지. 자, 이해되신다라고 저는 믿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전격도 하나 얘기를 했네요. 시간 전격이라는 것은 단시간 동안은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동안 30분 동안 조금 가부하를 해도 얘가 열적으로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단시간 동안 어떤 전격이 있다면 여기 단시간 1시간 썼을 때 120, 예를 들어 120% 너무 센가? 110%의 가부하를 걸어도 되는 변압기다라고 뭔가 딱 테스트를 보여줬을 때, 이게 시험 성적서를 보여줬을 때 그때는 단시간 전격으로 조금 오버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일단 부하의 밸런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서 중요한 게 기타라고 해서 기타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고조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하 용량 결정할 때 특히 예전에는 이제 고조파에 대한 부하들이 고조파에 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책에도 이렇게 고조파가 빠져 있었고 기타에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고조파가 무지하게 많은 시대죠, 그죠? 그러니까 고조파가 기타라고 해놓으면 안 돼요. 따로 항목을 잡아서 고조파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조파에 대해서 변압기 용량이 어떻게 커지느냐 다 아시죠? THDF라는 거 아십니까? 네. THDF에서 고조파의 어떤 고조파 함유율에 따라서 변압기 용량을 키워줘야 되는 팩터죠. 네. 그리고 그 팩터인데 얘가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상에서 수식을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1 플러스 예, 좋아요. K 팩터 곱하기 와전류 와전류 손실, 그죠? 요렇게만 표현해 볼게요. P, EC, P 에디 커런트, 코일에, 그게 로스다 해가지고 PCR, 이렇게 표현하는데, P 에디 커런트 손실입니다. 와류손.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에디 커런트 손실. 이렇게 합니까? 여기도 1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좋고. 그러면 여기 K팩터에 대한 율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데, K팩터가 1이냐? 1이면 이제 없는 거죠. 고조파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단상부하에 대한 고조파가 있을 때, 삼상부하에 대한 고조파가 있을 때, K팩터가 7이냐, 13이냐, 그죠? 이렇게 있는, 그거는 이제 고조파가 어떤 형식이냐를 검토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7을 넣을 건지, 13을 넣을 건지, 그렇게 넣어서 계산의 값이 PHDF예요. 이거는 두 번째 권에 가서 상세하게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값이 60%가 나왔다. 계산을 했더니 60%가 나왔어요. 그러면 고조파를 어떤 발생시키는 부하다. 이런 게 일반 부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용량이 1000kVA더라. 수용률 적용해가지고. 그럼 변압기 용량 일반적으로 부하 집계에서 가니까 1000kVA로 간다. 이렇게 가면 정상적인 거였는데, 이렇게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 고조파 때문에 열이 나고 얘가 소선돼 버리더라. 그래서 1000kV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로 키워줄 거냐? 네.
이게 60이라는 의미가 이 THDF 60이라는 거의 의미를 좀 알자는 거죠. 의미. 자, 이거는 TR 용량에 요렇게 계산이 됐다면 60으로 계산이 됐다면 THDF가 TR 용량의 60%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가능한 부하의 고조파의 종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0kH로 설치를 하면 이 THDF, 여기 부하의 고조파에 의한 THDF가 이게 60%가 나왔다면 THDF가 60%가 나왔다면 1000kH짜리를 걸었을 때는 그러니까 1000kH짜리를 걸으면 또 오버해요. 오버해가 1000kH짜리에서는 600만 걸 수 있는 600kVA만 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하가 1000kVA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높여줘야 된다? 1000에다가 0.6이라는 팩터를 나눠줘서 요 나온 값에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0.6을 해주면 한 뭐 1400 얼마가 되겠습니까? 1700이 됩니까? 그렇죠. 0.5를 하면 2000이 되니까요. 1700 얼마가 되네요. 그래서 약 한 2000짜리 변압기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조파가 지금은 매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제가 고조파 전류 전압 분석 장치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고 다녔었는데 이제 저거 뭐 진단을 해달라고 그래서 했었는데 하수 처리장 같은데 모터에 인버터를 좀 엄청 쓰잖아요. 거기도 고조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테스트 장비를 연습해보기 위해서 제가 그 오피스텔 건물에 그냥 분전반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피스텔 건물, 일반 오피스텔이요. 그냥 사람들 위에 다 주택, 밑에 그냥 상가 좀 있는. 거기에서 그냥 분전반에 넣고 그냥 그 동작이 어떻게 잘 되는지, 이 파형이 컴퓨터로 그대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지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사실 전압파형은 너무 많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볼게요. 이렇게 전압파형은 이렇고, 전류파형이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파형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가 나올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괴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한 건 줄 알았어요. 뭔가를 잘못했나 이랬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파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전, 다 모든 장비가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DC로 변화를 해서 쓰는 장비를 쓰다 보니까 이런 파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새 고속파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할 때. 왜냐하면 아파트도 파형이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전류 파형이. 그래서 전류파 이런 많은 고조파들이 있기 때문에 변압기가 열이 많이 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의 변압기 용량에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견디고는 있지만 아파트의 부하율이 50%, 60% 정도면 되니까 이게 견디고 있는 건데, 아파트에 이런 고조파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부하율이 8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열이 뜨끈뜨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에 대해서. 변압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수명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고조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팩터로 마지막에 좀 기타라고 하지 마시고 넣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배전 단단 벨고 해가지고 고조파를 제일 마지막에 좀 분량이 있게 써줬어요. 자, 변압기 용량 선정. 자, 요거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변압기 용량을 고려를 할 때 부하에 의한 것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그쵸, 전압, 특히 중요한 것이, 실무에 쓰는 중요한 것이 전압 변동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위 온도가 혹시라도 너무 높은 온도가 있으면 변압기 용량을 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조파에 대해서 매우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 나머지는 저것도 단락전류도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차단기 용량, 계속 키웠을 때 차단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또 분리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실무에서 실제로 생각하면서 설계하는 포인트들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변압기 용량 선정 시 고려사항인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운 게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 자,